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핀테크 업계에서 서비스 기획 한 1년 차도 아직 안 된 신입사원이고요. 저는 좀 방금 은실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뱅킹 앱을 좀 다루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번엔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클럽하우스라는 주제를 골랐어요. 그래서 좀 이게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핫하고 좀 지금은 조금 인기가 식었지만 그래서 클럽하우스로 그리고 어떻게 UX 리서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기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클럽하우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클럽하우스와 UX 리서치의 연관성,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또 사용자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클럽하우스는 이렇게 생긴 앱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클럽하우스가 핫해진 이유는 초대로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고거래 앱에서 이 초대장을 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조금 셀럽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핫해졌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오디오 채팅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의견 공유를 하거나 인맥을 형성하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클럽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60만 명이었는데 올해 3월에는 10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구성은 모더레이터, 스피커, 리스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방을 만든 방장을 모더레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리스너들이 나도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손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은 모더레이터가 승인을 해줘서 이제 스피커로 올라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어떻게 UX 리서치와 연관을 시킬 수 있을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클럽하우스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좀 피드백을 좀 진정성 있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그리고 이 사용자들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에 선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이러한 방을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UX 리서치와 연결을 해보자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용자들이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유무와 상관없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조금 불신을 유발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사용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제한된 답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폐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없이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타겟 유저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조금 비용이 부족하거나 이런 기업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모더레이터가 스피커를 선택하기 때문에 스피커들의 답변이 좀 더 명확하고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유저 인터뷰를 했을 때는 한 명당 약 10에서 15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그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클럽하우스는 이러한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있어요. 조금 입퇴장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들은 이전에 들어온 스피커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스피커가 올라왔을 때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서 모더레이터들도 같은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참여자가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각 사용자들이 자신의 팔로우한 것을 기반으로 대화방이 추천되기 때문에 필터 버블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커스 그룹에 집중되기 때문에 포커스 되지 않은 그룹은 무시되고 좀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진정한 피드백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었는데요. 같은 질문을 반복했었을 때 기존의 리스너들은 질문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좀 디테일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포커스 그룹에 집중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모든 스피커들 그리고 리스너들이 답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뭐 차례로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개씩만 질문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인데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좀 그냥 일반 사용자들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피드백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걸 사용해본 사용자들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별, 좀 폐쇄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인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방을 호스트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생각을 해야 하고,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앱의 사용자들을 어떠한 목표로 이끌었으면 좋을 것인지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명을 키워드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서비스의 사용자분들 UX 피드백을 주세요 보다는 어떤 사용자의 방, 이런 식으로 좀 방명을 키워드로 간단하게 설정을 하는 방식을 진행 방법을 좀 팁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도 같이 모더레이터가 돼서 방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혼자 인터뷰할 때보다 좀 더 부드럽고 덜 지루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동료들과 같이 모더레이터가 되었을 때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명의 리스너들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저 인터뷰 같은 경우는 좀 1대1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 토론이나 그리고 후속으로 어떠한 세션이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더 후속 세션에 대한 것도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유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고요. 글쓴이는 이렇게 클럽하우스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반 유저들의 의견을 수집을 했고, 클럽하우스를 이를 통해서 활용을 했을 때 UX적인 페인 포인트 외에도 많은 백엔드 버그 이슈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클럽하우스를 활용을 할 수 있었고, 숨겨진 이슈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이 글쓴이는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해서 신뢰도가 높은 답변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결과도 타당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글쓴이는 클럽하우스에서 편한 인터뷰는 편하고 비공식적인 인터뷰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UX 문화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모더레이터들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리스너들이 인터뷰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조금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두 번째는 모든 디자인이 시스템이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기획자이다 보니까 조금 기획을 할 때 디자인적인 면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자인적인 이론을 알고 싶어서 이 기사를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오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싱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스템 싱킹을 과소평가했을 때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시스템 싱킹이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이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기사가 좀 디자이너들이 시스템 싱킹을 잘 못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싱킹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위키피디아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한 부분을, 그럼 미세한 부분을 바꾸는 것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싱킹을 우주나 행성, 지역, 커뮤니티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았을 때는 시스템 싱킹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렇게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숨겨진 모든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집합이고, 그리고 systemthinker.com에서는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시스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부분이 전체로 연결된다는 이러한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싱킹과 디자인 싱킹은 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요즘은 좀 디자인 싱킹 안에서 시스템 싱킹이 포함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시스템 싱킹 안에 디자인 싱킹이 포함된다. 그래서 시스템 싱킹을 좀 더 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싱킹은 모든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들의 합이 단순한 상호작용의 합을 넘어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굉장히 심오하고 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디자인 싱킹은 이에 반해서 고객의 문제에 대한 공감, 정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결책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싱킹과 디자인 싱킹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해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결정의 영향력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결정은 과거와 미래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모든 픽셀은 이전에 내가 선택한 것으로 만든 규칙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도할 때 그냥 일부분만 바꿔도 전체 디자인이 반영이 되고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일러라는 시스템 내에서 이벤트와 데이터의 관계를 관찰하여 공통의 패턴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해보자면 지저분하고 일관성이 없는 디자인은 시스템 싱킹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시스템의 일관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시스템 싱킹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 싱킹을 잊고 작업을 한다면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시스템 싱킹과 디자인 싱킹의 연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싱킹을 이 기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이너들이 시스템 싱킹을 굉장히 과소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시스템 싱킹을 디자이너들이 과소평가했을 때 문제점입니다. 시스템 싱킹이 한 번에 많은 디테일과 연결고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디테일이랑 연결고리를 다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과 폭넓은 시야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저도 이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오류는 시스템 싱킹은 디자인 싱킹의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느낀다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작업된 것은 전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시스템 싱킹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다 문맥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문맥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작업된 것은 시스템 싱킹에 있어서 좀 재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모든 결정은 그 일부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싱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 싱킹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8가지의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재사용 가능한 것은 조기에 수행을 해야 하고 세부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비 효과를 존중을 해야 하고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하고 일관성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하는 동안 자율권을 부여하고 시스템에 대한 결정을 합리화하고 시스템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좋은 시스템 싱킹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다 풀면은 굉장히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사용 가능한 것을 조기에 수행을 하면은 이를 다시 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고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것이 뒤틀리면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작업을 할 때 당연히 뒤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결정을 하고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수정을 해도 이게 그냥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작은 것도 나중에 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나비 효과를 다 고려를 해야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소한 부분이라도 시스템의 전체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정의하는 건 일관성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창의성을 억누르는 규범적인 시스템에 부딪히면 유연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유연함과 일관성 사이에서
나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결정이 왜 이렇게 도출이 되었는지를 좀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시스템을 싱킹을 할 때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디자인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이해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군가랑 협업을 할 때나 혼자 일할 때 모두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들도 내가 작업한 것을 봤을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시킬 수 있도록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심오하고 어려운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를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어쨌든 사소한 것도 다 일관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를 고칠 때에도 그냥 이 사소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싱킹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흔들리는 기반을 세우는 것이고 거대한 규모를 마주쳤을 때 이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싱킹이 없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 전체를 내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에 던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디자이너는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모든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모든 기획자, 개발자, 모든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스템 싱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싱킹은 조금 어렵게 말이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소한 것도 나중에 다 전체를 고려하는 데 무조건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시스템 싱킹이라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가 항상 기획을 할 때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고쳐도 뭐 문제가 없겠지라고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큰 거에 영향을 끼쳐서 팀장님께 혼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걸 고칠 때 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시스템 싱킹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